네,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1기 여러분하고 함께 이혜선 노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전체 공지가 9시로 나갔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 강의 계획서에 보면 모의고사가 9시부터고 저희 수업이 원래 10시부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지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원래 한 30분 전에 학원에 오니까 망정이지. 그죠? 여러분 지금 1시간 기다리실 뻔해서 저 전혀 몰랐거든요. 전체 문자가 이렇게 나간지를. 그래서 제가 일단은 솔직히 말씀, 제가 사과할 일은 잘 모르겠지만, 그죠? 일단 제가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 수업 끝나고 나서 제가 1층에 가서 따질 예정이에요. 예전에 경영학개론도 9시 반 수업인데 9시라고 전체 문자를 보내놔가지고, 사람을 괜히 죄인을 만들었더라고. 내가 9시 반 했다 왔는데, 뭐, 왜 이렇게 분위기가 쎄하지? 하고 알고 보니까 전날에 9시로 누가 공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를 확인을 안 하고 자꾸 전체 문자를 보내서, 제가 아침부터 정말, 그죠? 오늘 옷도 되게 꾸몄죠. 저승사자처럼. 그죠? 1층에 내려가서 또 이제 개 쌍년이 뭔지, 그죠? 한번 또 보여줘야 되는, 그죠? 그래서 자꾸 세상이 나를 연진으로 만든다. 그래서 아침부터 진짜 너무, 그죠? 딱 여기 한 15분? 이때 우리 차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농사님 왜 안 오세요? 많이 늦으세요? 이랬는데? 제가 왜 늦죠? 그래서 저는 30분 일찍 가고 있는데요?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딱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차를 대면서, 이게 쌍욕을 계속 하면서 주차를 하면서, 그죠? 그래서 막 이러고 이제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일단 기다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지금 수험생은 시간이 생명인데, 그죠? 기다리게 해서 일단 죄송합니다. 자, 일단 오늘 1기 수업을 들어갈 건데, 1기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조금 미리 좀 안내를 하는 시간을 오늘 조금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실히 알아야지 이 1기라는 시간이 이제 헛되이 보내지지 않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노동법하고 행정하고 이렇게 왔죠. 근데 어때요? 원하는 만큼 다 뭐 목표하는 수준만큼 공부를 다 끝내고 왔나요? 그러지 않을 수 있다. 그죠?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죠? 그래서 왜 또 이렇게 아쉬움을 인사관리에서 또 남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거 정도를 하고 가야 되는가 1기에는 그거를 조금 확실하게 안내를 드릴 거고 앞으로 우리가 11번 수업을 하거든요. 11번 수업을 하는 동안에 조금 후회 없이 이 2주 정도의 기간을 좀 뜨겁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뭐 물론 다 행정이나 이런 걸 끝내놓고 오면 좋겠는데 못 끝내고 왔다. 그러면 일단 너무 뭐라 해야 될까? 지금 인사관리로까지 끌고 오지 마시고요. 일단 인사에 전념을 하시고 2기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이제 부족한 과목들은 그때 정리를 하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행정을 끌고 와 버리시면 인사관리가 또 제대로 안 돼서 이게 계속 도미노처럼 선택 과목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뭐 하나 이렇게 제대로 안 된 느낌을 가지고 2기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못 끝낸 행정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접어두고 인사에 일단 올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기 안내를 조금 할 건데요. 자, 일단 뭐 연간 강의 일정이나 목표 계획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벌써 24년입니다. 해가 바뀌었어요. 작년에 이제 뵌 분들도 있는데, 그죠? 우울하죠? 이런 말 하니까. 먼저 보면 이제 연기 1기다라고 하는 걸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기본 강의죠. 근데 지금 교재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교재가 바뀌었죠? 연기 때는 수험서였어요. 그죠? 교수님 책들에 있는 문장을 그나마 조금 편집을 하고 거의 손 안 댔거든요. 조금 편집해가지고 저희가 약간 두껍게 만든 게 바로 수험서였고 이 수험서를 이제 요약 정리해 놓은 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서브노트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서브노트는 좀 얇은 게 장점이긴 한데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선생님 저는 이 수험서를 너무 잘 정리해가지고요. 서브노트로 갈아타는 게 너무 아까워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결정을 내리셔야 되냐면 제가 판단 기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이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내가 만약에 단권화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내 수험서가 너무 지저분하다. 그죠? 형광펜이면 밑줄이면 막 장난 아니야. 너무 지저분해. 그래서 여기다가 뭘 더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서브노트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서브노트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다 단권화를 하시는 작업을 1기 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생님 전 그렇게는 안 돼 있지만 수험서가 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저는 수험서가 더 빨리빨리 읽혀요 하시는 분들은 그걸 보셔도 되는데 어떤 경우로 생각하셔야 되냐면 저는 근데 수험서를 볼 때 밑줄 친 것만 보고 딱딱딱 빠르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읽고 있다. 밑줄을 쳤는데도 이러시면 서브노트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서브노트로 가는 이유가 뭐냐. 일단 우리가 시험 전날 1회독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금요일에 저희가 뭐 금요일부터 하진 않겠죠.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이틀을 잡고 노동법하고 인사관리를 이제 최종 정리를 할 거란 말이에요. 토요일날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때 이제 무조건 하루 만에 1회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느 경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노동법 치고 점심시간에 1회독이 돼야 돼요. 그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노력하는 사람이 천재를 못 따라잡는다. 근데 천재도 못 따라잡는 사람 누구라 그랬어? 방금 본 놈. 방금 본 놈이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시험 직전에 확 1회독이 돼야 돼요. 1회독이 팍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거 내가 바로 쉬는 시간 봤던 건데 그거 여기 썼는데 여기 뭐뭐뭐 있었는데 이게 생각이 나면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나버리면 이제 조금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도 막상 내가 그 시험장에서 문제를 받았는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실력 발휘를 못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본 놈이 되려면 이 짧은 시간 안에 전체를 1회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인사관리 목차랑 키워드만 보면서 그 이면에 있는 내용들이 쫙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루 전날에는 거의, 하루 전날은 좀 오바죠? 쉬는 점심시간에는 거의 뭐만 보느냐? 목차랑 키워드만 딱딱딱 기계처럼 눈으로 찍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딱 돼야 되는데, 지금 내가 수험서를 볼 때, 난 불안해서 수험서를 볼 거다. 응? 근데 그 수험서를 보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있어. 차라리 목차 보고 밑줄 보면서, 여기 무슨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나오고, 그래서 이게 나오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주도하면서, 리딩하면서 읽을 수 있다? 그럼 수험서로 가셔도 돼요. 끝까지. 근데 나는 그게 안 되고 너무 불안하고 나는 너무 뭐라 해야 될까 좀 쫄림이 심한 사람이다. 그래서 수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있다. 그래서 하루 전날 1회독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서브노트로 가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걸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모두 다 뭐 사야 되는 교재 이런 건 아니에요. 요즘 책값도 비싸고 서점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인세가 안 들어와가지고 그죠? 근데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양해를 좀 해달라. 뭐요? 무슨 일 있어요? 했더니 서점들이 요즘에 어렵대. 그래가지고 다 2월 한대요. 그 책값을. 그래가지고 이번 달 인세 안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놀랍죠? 우리 수판사만 그런가? 근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즘 좀 어렵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그쵸?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꼭 붙어야 돼, 빨리. 자, 아무튼, 이렇게 가고, 자, 그러면 이제 교재는 조금 정리가 됐죠? 그럼 연기랑 일기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연기 때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나무 하나하나 이해하자,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각 기법별로 이거는 이래서 저래요, 이래서 저래요, 문장 하나하나 다 우리가 막 해설하면서 갔었어요. 기억나죠? 근데 이제 일기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미 어느 정도 문장 하나하나에 대한 해석은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이제 뭐 한다? 꽃다발 만들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작은 꽃다발부터 시작해서 큰 꽃다발까지. 그렇죠? 이 꽃다발 자체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선생님 저는 연기를 안 들었는데 일기를 들어도 되나요? 이걸 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안 돼요. 그렇죠? 안 돼요. 단호하게 말할게요. 힘드세요. 많이 힘드시고 왜냐면 그 예시를 하나 뭐 드려보면 우리 교재, 제가 지금 교재가 그쵸, 여기 PDF 파일로 있어가지고, 저 한 번만 빌려주실래요? 혹시 연기 안 듣고 오신 분들 중에 여기서 판단 내릴 수 있게 딱 해줄게요. 자, 하나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어디 갔냐. 이거 서브노트죠? 서브노트죠? 거기, 아무 데나 펴서, 연기 안 들으신 분들, 딱 이거 보고 판단하세요. 51페이지에, 서브노트의 51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관리지기 기술 질문지법 있죠? 3번 효과 있죠? 2번 동그라미 관리자들의 개인적 자질과 직무의 행동적 요건, 조직 성과의 측정 연계 문제가 있다. 저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럼 연기 가셔야 돼요. 됐죠? 됐죠? 그 문장 그런 거 이유 자체를 아무것도 모르겠다. 설명 같은 거 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시면 연기로 가셔야 되고 선생님 저는 연기를 들을 시간적 여력이 안 돼요. 그럼 뭐 어쨌든 정도를 걷는 건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 부담은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정도를 걷지 않으면 리스크는 부담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핸드북 특강으로 가시는 방법이 있는데 조금 빠르고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좀 자체적으로 샘플 강의 보면서 판단을 하십시오. 내가 핸드북 강의를 어느 정도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걸로 빨리빨리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안 되겠다 싶으시면 연기 때부터 정도를 밟으세요. 연기 쫙 밟고 그 다음에 뭐 2기로 넘어오시든 시간을 봐서 그건 자체적으로 판단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정석 코스를 밟지 않고 이제 뭔가 건너뛰었다라고 하면 그 리스크 부담은 하셔야 됩니다. 리스크는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남들보다 더 많이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연기 때는 저희가 이제 25점짜리 기출문제를 풀었는데 1기 때부터는 50점짜리 기출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이제 주말반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선생님 진짜 50점 다르네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25점은 내가 외운 그 나무 하나를 그냥 구체적으로 쫙 쓰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걸 제대로 썼다 못 썼다라는 거에 판단도 가능하고 책에 어디에 있다. 그래서 그 책을 딱 펴가지고 내가 맞게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이 바로바로 가능한 단편적인 문제들이에요. 근데 50점짜리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다. 책에 없는 것들도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응용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꽃송이 하나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꽃송이들을 하나하나 연결해서 뭐한다? 꽃다발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자체적으로 판단조차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답안 작성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자꾸 문제점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왜 이게 연결이 안 되지? 이 부분은 내가 논리적으로 뭐가 지금 틀린 거지? 논리적으로 틀린 거는요, 전부 다 뭐냐면 해당 기법 자체에 대한 근본적 이해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됐어요? 그건 저희가 다 이따가 제가 조금 좀 틈틈이 말씀을 드릴 건데, 말씀드릴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50점짜리 답안 예시 중에 뭐가 있겠어요? 최근의 기출이다라고 한다면 능력 중심, 직무 중심이었나요? 능력 중심 인사 관리와 역량 중심 인적 자원 관리 양자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그렇죠? 그다음 역량 중심 인적 자원 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뭐 개발 기법으로 뭐 세부적 기법 내겠어요.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직무 중심 인사 관리와 역량 중심 인적 자원 관리다라고 하는 거에 차이점을 쓰라라고 하면 여러분 못 쓰실 거예요. 그쵸? 이게 어디 뭐 교수님 책에 있나요? 하시지만 교수님 책에는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놓은 게 그렇게 없어요. 그냥 역량 중심 인적 자원 관리는 뭐 하는 거고, 그냥 개략적으로 굉장히 추상적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양자를 비교해라라고 하면 이거 대체 뭐 쓰겠냐고. 그쵸?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조금 바꿔서, 그럼 역량 중심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한 확대 보유방을 논해라. 확대 보유, 이렇게 논해라. 라고 했어. 그죠? 그러면 여러분 되게 좋아하는 거 뭐예요? 되게 좋아하는 거.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그죠? 자, 되게 좋아하는 게 이제 뭐냐면, 자, 이거죠. 여러분 이거 저만 씁니다. 왜 아무도 안 쓰세요, 선생님들 다. 그죠? 그죠? 왜 그러는 걸까? 그죠?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 그죠? 누군지 말하지 않겠어. 자, 아무튼. 자, 그러면 이제 가볼게요. 제가 이랬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역량중심 인적자원 관리 자체를, 역량중심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확대 보유방을 논하시오. 이런 문제를 냈어요. 그죠? 그러면, 자, 여러분은 확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뭐 합니까? 혹시 수요 공급 예측 쪽에서 쓸 거 있나? 혹시 모집 쪽에서 쓸 거 있나? 혹시 선발 쪽에서 쓸 거 있나? 하위 기능 활동별로 생각을 해봐.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그러면 얘네 세 개별로 관리의 기본 방향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관리의 기본 방향에 맞는 구체적인 기법을 써야 돼. 여기까지 알아. 너무 공부 잘하고 온 거야, 연기 때. 그죠? 근데 이거 연기 공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역량 중심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한 확대 보유방을 논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확보? 확보 어떡하지? 확보? 계속 이렇게 크게만 생각을 해요. 그지? 벌써 이슈 강의 제대로 안 들었고, 그지? 연기부터 지금 뭔가, 그죠? 문제가 좀 있는 거야, 그거는. 그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했다. 수요 공급 쪽에 뭐 있나? 모집 쪽에 뭐 있나? 선발 쪽에 뭐 있나? 이 정도 생각을 했다. 잘한 거예요. 그죠? 잘한 거야.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를 따집니까? 역량 중심 인적 자원 관리? 뭐를 기준으로 인적 자원 관리 하는 거지? 관리 기준부터 세팅하죠. 그지? 관리 기준 뭐예요? 역량이지. 그럼 역량이다라고 하는 게 대체 뭐지? 얘가 이제 기준이 돼야 되는 거잖아. 이 기준에 맞춰서 쫙 굿을 꿰는 거잖아. 그쵸? 그럼 역량이 뭐지? 그러니까 당연히 직무 중심 인사관리와 역량 중심 인적자원관리 차이점이다라고 하면 능력과 역량의 차이부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대체 뭐지? 그럼 이 기준이 세팅이 되고 나면 이제 뭐 한다? 이 기준에 뭐하게? 맞게 뭐 하는 거야? 쫙 다 이제 설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단계별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어떤 단계냐? 나는 역량 중심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논해보시오라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죠? 이 하나하나 하위 기능 활동별로 논하고 하위 기능 활동별로 관리의 기본 방향 제시하고 구체적 기법 열거하고 이 구조가 없다, 그죠? 그럼 이건 당연히 연기로 가야 돼요. 근데 이거 연기 마지막 이슈 특강 때 이 구조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구조는 안다, 그럼 괜찮아.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거보다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은 뭐에 대해서 고민한다? 노란 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춰서 확대 보유방을 쫙 설계를 하는 건데 그 기준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 이제는. 그렇지? 이건 이제 채우면 되는 거니까 쫄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상위 단계다라고 한다면 이제 상위 단계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완벽하게 쓰는 거지 뭐. 그렇죠? 근데 아직 최상위 단계로 가기엔 저희가 아직 기본 강의니까 그 정도는 당연히 아직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어느 정도 생각은 난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부터 뭐 하겠다? 이 틀 안에서 뭐 하는 거야? 이제 세부 내용을 채워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게. 그렇죠? 그럼 이제 선생님 그럼 논리가 뭐냐? 이런 거는 교수님 책에 없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정답이 있는 게 아니지 않아요? 이런 질문을 또 많이 해.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인사관리 답안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틀린 건 있다고. 기억나요? 틀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역량중심 인적자원관리반에 강한 애들 논해봐라. 그럼 이제 뭐 하냐면 여기 뭐 나오느냐?
평가. 그렇죠? 그럼 역량 중심 인적 자원 관리 방안은 인적 자원 관리 하에서는 평가를 할 때 뭐를 기준으로 평가해? 역량이다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뭐 한다? 평가한다. 그죠? 그러면 이제 관리의 기본 방향 썼어. 그럼 역량을 평가하는 도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다들 이제 뭐 한다? 정해진 거 써. 뭐 써? 좋아하는 거 뭐 있어? 좋아하는 거 있잖아. MBO, 다면평가, 그죠? 인사평가센터 너무 좋아하잖아. 그죠? 그럼 여기다 막 써. 아이씨, MBO. 그 다음에 뭐 다면평가. 그 다음에 또 뭐 있다? AC. 그죠? 인사평가센터법. 그죠? 그 다음 바스 좋아하잖아. 바스. 뭐 이런 거 막 갖다가 그냥 막 무차별적으로 갖다 써. 그죠? 이거는 그래도 희망적이에요. 왜? 이제 쳐내면 되는 거야. 논리적으로 맞냐 아니냐의 문제를 가지고서.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조차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저 이거 몰라요. 이게 뭔데요? 라고 한다면 연기로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자 보시면 그렇구나. 그럼 이제 뭐냐면 자 두 번째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건 이 두 개. 여기 관리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 것과 구체적인 기법. 얘 간에 뭐야? 논리적인 적합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논리적인 적합성을 못 맞추는 분들이 우리 수강생 분들은 한 절반 정도 돼요. 이 왁구는 다 맞춰요. 진짜로 하도 뭐라고 해가지고 그죠? 이제 머릿속에 그래 이렇게 해야지 안 하면 또 얼마나 뭐라고 하겠어 하면서 이제 하는데 이제 이 양자의 적합성을 잘 못 맞추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 하우 쪽에 무차별적으로 모든 기법들을 다 쏟아붓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1기 때는 이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이걸 뭐 해야 돼? 점점 논리성 중심으로 다듬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쓰는 게 맞냐 틀리냐의 문제는 있다. 내용이 맞고 틀리고는 맞아요. 뭐 함부로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하지만 100% 틀린 것들이 있는 거야. 여기랑 여기가 안 맞으면 100% 틀린 거지. 여기에 진짜 말도 안 되게 서열법 쓰고 앉아있으면 이거 틀린 거잖아. 그쵸?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틀린 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의고사 보고 뭐하고 하면서 다 잘 잡아내가지고 이제 뭐 해야 된다? 수정 보완을 좀 많이 해나가셔야 돼요. 그쵸? 그거를 이제 조금 최종 목표로 1기 때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 1년 커리큘럼을 약간 1년 커리큘럼을 다 탄다는 전제하에서 좀 강의 목적이나 아니면 강의 내용을 좀 구상하는 편인데 연기 때는 진짜 기본기예요. 솔직히 서열법이 뭐다, AC가 뭐다 이 정도로 하나하나 다 깔아주는 게 연기인 거고 1기 때는 이제 이런 애들을 자유자재로 조립할 수 있게 만드는 게 1기의 목표예요. 그죠? 그럼 2기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조립하는 문제가 나오든 외워서 쓰는 문제가 나오든 응용하는 문제에 그때그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키우는 거야. 3기 때는 이제 뭐 할까요? 마지막 최종 정리하면서 이제 뭐 하는 거다? 뭐 하는 거겠어? 최종 정리하면서 이제 실전 연습시키는 거예요. 100점씩 매일 시험 보는 거 매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별로 간다는 걸 어느 정도 아시고 1기 때는 내가 이 정도 수준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걸 좀 기억을 하고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1기는 중요한 게 뭐다? 큰 그림 그리기다.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아셨죠? 자, 큰 그림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25점이랑 정말 스타일이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타일들도 잘 좀 연습을 하셔야지 실제로 진짜 그 직무중심 인사관리와 역량중심 인적자원관리의 차이점을 쓰고 이런 거 딱 갑자기 나와버리면 헉한단 말이야. 이 연습이 많이 안 돼 있으면. 그래서 1기 때는 내가 어느 정도 응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내공을 쌓겠다. 이 생각으로 좀 이해 중심으로 좀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또 이해 중심으로 공부하라고 했더니만 하나도 책에 있는 거 안 써. 그죠? 그럼 안 되겠죠? 일단 교수님 책에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기도 하고 핸드북도 하고 다 한 거야. 그리고 우리 평일반은 제가 중간중간에 몇몇 분들 만나서 물어보니까 주말마다 핸드북을 외우고 많이 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기본 내용 자체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걱정을 많이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해도 되죠. 그죠? 믿잖아. 그죠? 신뢰 기반으로 우리가, 그죠? 살아가야 되는데, 그죠? 믿고, 믿을 거예요. 믿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걱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2기, 3기 이렇게 나가는데, 2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진도별로 모의고사 보는 거 아실 거고, 저희 수업은 2기 때 75점 바로 쓰고, 3기 때 바로바로 100점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이게 조금 다른 수업들에 비해서는 좀 모의고사를 많이 땡겨서 보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수업들은 25점 가서 뭐 처음 25점 쓰고 50점 쓰고 2기 때 가서 막 이렇게 하고 3기 때 가서 뭐 계속 뭐 75점 쓰다가 마지막 100점 쓰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수업들도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거의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가기 때문에 이대로만 좀 많이 따라오시면 크게 막 되게 그죠? 인사가 나중에 막 너무 양이 늘어나서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어려워서 발목 잡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막 분량 막 내가 너무 많이 안 해놔서 막 발목 잡고 이런 건 없을 거다. 그러니까는 이대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기 때는 정말 중요해요. 회차도 적죠? 그러니까 이제 좀 인텐시브하게 팍팍 이제 우리 가보자고요. 그래서 교재는 말씀드렸어요. 서브노트에 대해서는. 자, 그럼 이제 그 구체적인 자료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건데 저희가 이제 자료가
뭐가 나가냐면 저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워크북이 하나 나가요. 워크북이 하나 나갑니다. 자,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워크북 나오죠? 어허. 이걸로 해야겠다. 워크북이 나오고 요렇게 워크북이 나와요. 그럼 이제 이 워크북은 뭐냐면 저희가 이거를 옛날에 좀 많이 시켰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뭐냐? 이거 뭐예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뭐 하는 거죠? 체계 잡는 거, 체계 잡는 거. 그죠? 그럼 여러분 체계 잡는 거 어느 정도 잘 돼요? 오늘 내가 요렇게 오늘 진도를 나갔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인사관리 체계는, 그죠? 기능적 차원과 관리적 차원으로 나누어서 보지. 이렇게 보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더라? 아, 페이올 아저씨 때문이지. 나오고, 그럼 기능적 차원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뭐냐면 기능적 차원으로 본다는 건 하나의 경영 활동을 하위 활동으로 쪼개서 접근하겠다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인사관리의 하위 활동으로는 뭐가 있다? 확보다라고 하면 수요 공급 예측이 있고 모집이 있고 선발이 있고. 그쵸?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다? 개발, 보상 쫙쫙쫙쫙 뭐 하는 거야? 가지치기 해나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기능적 차원을 그냥 드립다면 안 되고 페이올 아저씨가 그랬어. 이거 관리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그럼 관리적 차원이다라고 하는 건 대체 뭐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쵸? 자원을 조직화하고 그 다음에 이 자원들을 뭐 하는 거다? 지휘명령 통해서 실행을 시키고 조정해서 통제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야? 플랜, C 차원에서 한다는 건데 그래서 확보관리에서 플랜은 이제 뭘로 들어가? 수요 공급 예측에 들어간다면 그쵸? 모집과 선발은 두잉에 들어가고 한 번 더 분류해야겠죠. 자, 근데 뭐라 했어? 제도적 차원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어. 제도적 차원이다라고 하는 건 뭐지? 이거 왜 고려해야 되는데? 중요성. 그러면 교수님 책에는 두 개의 기업이 비교가 돼 있었죠? 제조기업이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는 거지? 관리의 기준 세팅하고 그 다음 기준에 따라서 확계 보유방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수업 전체의 흐름을 뭐 해야 된다? 쭉 하실 수 있으셔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백지 상태에서.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1기는 뭐 하는 거다? 꽃다발 만드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꽃송이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하던 게 아니라 이제 뭐 하는 거야? 얘네들을 이렇게 묶어서 정리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 흐르듯이 쫙 자기가 뭐 해야 돼? 그려 나갈 수 있어야 돼. 체계를. 그렇죠? 이 작업이고 연기 때 저희가 그 전부 다 복습 인증하신 분들 뭐 이렇게 명예의 전당 이런 거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 만나서 식사하고 뭐하고 뭐 면담하고 하는데 저도 한 달 잡고 했거든요. 1월 동안 계속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학생들 만나서 밥 먹고 그죠? 줌으로 다반 면담하고 막 계속 그랬는데 그걸 또 하고 자기가 기회를 잃어서 다시 기회를 얻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일기도 한번 하자. 그래서 요게 이제 나갑니다. 백지 복습이. 그러니까 백지 복습 통해가지고 뭐 복습 인증 다 하시면은 또 명예의 전당 해가지고 뭐 그죠? 원하는 거 해드립니다. 그거를 뭐 약간 욕심 있다 명예의 전당 이런 분들은 복습을 좀 잘 해주시고 이 전체 흐름 만드는 게 좀 잘 돼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이게 좀 있어야 이게 머릿속에 서랍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가끔 그런 뭐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그거 어디다 뒀지? 나 그 물건 어디다 놨지? 뭐 지우개 어디다 놨지? 그 펜 어디다 놨지? 하고 내가 어느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모르기 때문에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게 제 생각은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머릿속에 서랍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내가 시험장에서 야 이거 나왔네? 이거 뭐더라? 라는 고민을 안 할 수 있어. 왜? 바로바로 꺼내서 쓸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 서랍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면 그때부터 이거 뭐지? 이거 어딨지?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서랍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런 백지 복습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여기다가 뭐 풀 문장 다 쓰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키워드 가지고서 내가 어느 정도 아웃풋이 나오느냐 이걸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수험생들은 이 수험생분들의 특징이 어떤 게 있느냐면 인풋은 당연히 어때요? 많아요. 선생님 저는 인풋도 없어요. 인풋은 뭡니까? 앉아서 내가 막 나한테 머릿속에 막 때려 박는 시간이야. 인풋이 적다? 이거는 그죠? 사람 아니야. 그쵸? 이건 사람 아니다. 이거는, 그쵸? 노뇌야. 그쵸? 근데 모든 우리 원래 일반적인 수험생 분들은 전부 다 어때? 인풋은 많아요. 근데 뭐가 없냐면, 아웃풋이 없어요. 아웃풋이다라고 하는 거 이제 뭡니까? 내가 때려 박은 이 내용들을 현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출에 이 연습이 많이 부족해요. 근데 이 현출을 매번 손으로 써보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여러분 에너지 소비도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통화 스터디 하면서 자꾸 말로 얘기해 보는 거고 그치? 지하철에서 핸드북 보면서 중얼중얼 하는 거고 그죠? 복습 보이스 들으면서 중얼중얼 하는 거잖아. 아웃풋 현출 되는지를 보려고 안 했군요.
했죠? 했잖아. 우리 일반적인 모습이, 일상적인 모습이잖아요. 그죠? 가스라이팅인가? 그죠? 자, 그래서 이 아웃풋이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에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감히 말씀드리지만, 감이에요. 감이. 그치? 막, 이해서 왜 그따구로 말하냐? 그치? 막 인터넷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감히 말씀드리지만, 인사관리 박사학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 시험 떨어질 수 있어요. 왜? 수험 답안하고 학위는 달라요. 그치? 수험 답안으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이 연습을 좀 많이 하실 때가 됐다. 그래서 연기 때 답안 작성을 많이 못 해보셨다라고 하면 이런 것도 해보면서 내가 어떻게 정리가 돼 있는지 내 정리된 체계를 한번 꺼내서 확인을 자꾸 해봐야 돼. 구체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면 복습 쫙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확인을 마무리로 늘 하세요. 마무리로. 아, 네, 이거 다음에 이게 나와야 되고 이거 다음에 이렇게 나와야 되고 여기는 뭐뭐뭐뭐뭐가 이런 식으로 논해줘야 되고 이렇게 내가 중얼중얼중얼 하면서 쫙 이런 백지복습 벤 다이어그램 만들다 보면 막히는 데가 나와요. 그쵸? 막히는 데가 나오겠지? 근데 왜 이거 두 개 얘기한 다음에 그래 이 두 개는 페이올 아저씨 때문에 그런 줄 알겠어. 근데 이거는 왜 가는 거지? 이거는 왜 가는 거지? 막히는 곳이 나오면 이런 데는 뭐 해야 된다? 형광펜 체크. 그리고 넘어가 일단. 그래서 나머지 다 해. 그 다음 뭐 한다? 형광펜 체크된 부분은 책을 다시 찾아보면서 그날 공부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각 소재들, 각 나무들이 정말 촘촘하게 연결이 돼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결이 안 되면은 절대 큰 그림이 안 그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용어로 얘는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워크북 맨 뒤에 가보면 제가 이렇게 기출문제들을 다 이제 해당 진도 범위 안에 기출문제 뭐가 있는지 원래는 50점짜리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딱딱딱 제가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25점도 연습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들은 제가 다 드립니다. 드리는데 그럼 이제 얘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미 우리 연기 때 답안지 쓰셨던 분들은 아시죠? 25점은 총 몇 분 잡아놓고 연습했었어요? 25분을 잡아놓고 연습을 했었어요. 그쵸? 자, 그럼 이제 50점이다라고 하는 거는 총 몇 분을 잡고 연습하는 거겠어요? 50분 잡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는 뭐 하느냐? 요 밑에 여백 많죠? 이 종이 낭비야, 이거. 여백이 왜 이렇게 많아? 그죠? 그죠? 여기에 뭐 하라는 겁니까? 목 찾아내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50분이다라고 하는 시간 안에서 저희가 목차는 최대 몇 분 안으로 끝나는 연습을 해야 돼요? 10분인데 이걸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절대 10분 안 걸려요, 여러분. 나중에 실전 시험장에 갔을 때는 5분 내로 끝납니다, 50점짜리도. 그죠? 그래서 이 10분을 딱 잡아놓고 연습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 잘 보세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되냐면 자, 봐봐. 나처럼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이 OX로 아주 이분법적으로 심플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문제가 있어. 과학적 관리론이 직무설계, 선발과 훈련, 보상, 일선, 감독 직무에 기여한 바를 논하고 요즘에는 문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그치? 내가 똥망청이가 아닌 이상 이 정도는 목차 잡지 않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한번 이게 바람직할까 바람직하지 않을까? 여러분 봐봐요. 문제네? 서론, 과학적 관리법, 직무설계, 선발과 훈련, 보상, 일선 감독 직무, 감. 그 다음에 뭐 했어? 3분 걸리네? 끝났다. OX로 대답해봐요. 당연히 X지? 이렇게 하기만 해봐. 그죠? 이렇게 할 거면 내가 10분 동안 하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절대 아니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식으로 하길 바라느냐, 저는. 자, 서론. 선생님이 아무도 서론 내용부터 구상한다고 하지 않았지. 그럼 이제 뭐 한다? 본론부터 가야지. 과학적 관리법. 과학적 관리법 일단 뭐 하자? 개요부터 쓰고. 그 다음 두 번째 뭐 하자? 문제가 뭐라고 했어? 기여한 바를 논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용으로 제목 잡으면 벌써 꽝이야. 그죠? 내가 준비한 게 내용이라는 목차를 하더라도 문제가 요구한 걸로 다 바꿔야지. 됐어? 그럼 뭐 해야 돼? 과학적 관리법의 기여점으로 꼭 제목 바꿔야지. 그 다음에 뭐예요? 문제가 좋죠? 직무, 설계에 있어서 기여점, 선발에 있어서 기여점, 보상에 있어서의 기여점, 일선, 감독 직무에서 기여점. 이거 그냥 과학적 관리법 내용 쓰면 되겠는데? 그리고 직무 설계에 있어서 기여점 뭐 쓸 거야? 표준화 갖다 써야겠다. 표준화 준비한 내용 딱 있잖아. 그죠? 시간 연구 통해서 표준 작업 시간, 동작 연구 통해서 표준 작업 행동. 그래서 이걸 뭐 한다? 이걸 관리 기준으로 삼는다. 그냥 술술술 나오는 거야, 이제 단어 있으면. 그죠? 그 다음 선발이다라고 한다면 선발과 훈련이다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 뭐다? 과학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었어? 과학적이라는 게 과업 중심적이라는 뜻인데 이거 선생님이 잘 쓰라고 했지. 이거 애매하게 교수님 책에 써 있었어.
그래서 선발과 훈련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선발을. 이제 착한 애들 뽑자고 이렇게 쓰진 않겠지? 그죠? 자, 그죠? 앞에서 도출한 저 표준화의 결과에 따라서 뭐합니까? 과업을 기준으로 과업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한다. 그럼 이제부터 잘하는 사람들은 여기 한 끗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왜? 왜? 왜에 대해서 당연히 안 쓰는 사람들 많아요. 그치? 그런 것들이 이제 한두 줄 들어가고 빠지고에 따라서 이제 디테일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럼 과업 중심적으로 하는 거고, 선발한다? 그럼 여기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말은 뭐다? 적합성. 이 얘기 기억나죠? 수업 시간에 했었잖아.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아, 그럼 이제 선발과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뭐합니까? 이 과업 수행을 위한 뭐한다? 이걸 위한 훈련을 한다고 했지. 그쵸? 키워드 이렇게 해야 10분 걸릴걸? 그쵸? 그치? 보상도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 뭐 하는 거야? 표준 작업량, 일일 표준 작업량이라는 거 기준으로 놓고 이거 달성하면 높은 임률, 달성 못하면 낮은 임률. 그래서 임률을 뭐 한다? 임률을 두 개로 운영하는 거지. 그쵸? 임률 두 개로 운영하는 거지. 아, 이거는 원리, 무슨 원리 이용하는 거야? 그치? 뭐야? 인간을 경제적 동물로 보고 뭐해? 경제적 동기를 이용한, 즉 경제적 보상을 이용한 동기부여 원리지. 이런 거 붙여주고 안 붙여주고의 차이인 거예요. 어? 자, 그 다음에 감독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뭐 쓰는 거야? 일성 감독 직무는 기능시 직장제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기능시 직장제도다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이거? 책임과 그치 실행을 분리한다. 이거 완전히 분리하고 전문관리자 들어와가지고 복수의 위계구조 만들어지다. 이 정도는 써야 된다는 거지. 답안량 이거 연습할 때. 그쵸? 쫙쫙쫙쫙 백지에서 하는 거야. 백지에서. 이것도 여러분 훈련이에요.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이게 너무 편안하게 나오는데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백지 주고 이거 목 찾아봐 보세요. 하면 못하지, 이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자꾸 훈련이야. 자, 그 다음에 문제 요구사항 뭐예요? 그 다음 문제 요구사항. 인간관계론. 이걸 과학적 관리법과 비교하여. 헐, 뭘 비교하지? 그죠? 그래서 뭐 한다? 호선, 연구 중심으로 논하시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 뒷부분이 참 애매해가지고 사람을 고민하게 만들거든요. 그죠? 나 다 알려줬다, 이거. 그죠? 내일 월요일날 모의고사 뭐 보지? 그죠? 자, 인간관계론 딱 나와버리면 걱정 마세요, 여러분. 내가 모든 기출문제에 모범답이 다 있는 사람이야. 그죠? 그래서 그냥 그죠? 내 맘대로 뭘 내도 상관없어. 자, 그럼 개요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다 여기서는? 내용을 써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럼 일단 비교 문제네. 그럼 비교 문제 기본 목차 왁구가 기억이 나면 참 좋지. 일단 일반 내용 쓰고 뭐 한다? 양자 비교. 그치? 그럼 일반 내용부터 써야겠다? 근데 일반 내용을 쓰려고 봤더니 문제가 뭐라 그랬어? 호손 연구 중심으로 쓰라 했죠? 그러면 호손 실험 1차, 2차, 3차, 4차 갖고 쓰라는 거야. 그러면 됐다. 오케이. 그럼 내용 해놓고 부재. 호손 연구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문제를 분석한 게 티가 팍팍 나지. 나 지금 문제에 맞게 쓰고 있어요. 그치? 근데 이게 안 되고 일방 통행하는 사람들은 그냥 여기다 뭐 한다? 내용. 1차 실험. 2차 실험. 이거는 그지 사람 아니야. 1차 실험, 2차 실험. 그죠? 그러면 안 돼. 그럼 뭐하러 우리가 조개 면전 이런 두 문자를 왜 외워? 그쵸? 자, 그래서 호손 연구 중심으로 라고 해서 조개 면전 써야겠다. 그죠? 조개 면전. 이런 거는 이제 뭐 하는 거다? 이런 거는 뭐 하는 거야? 1번 한 것. 2번 발견한 거 써야지. 서술 책에 잡아놓고. 이런 거는 기계처럼 나오잖아, 막. 아니에요? 그죠? 맞잖아. 나 여러분 너무 믿고 있나? 그지? 주말반 내가 너무 믿었다가, 그죠? 너무 믿어서 내가 너무 자신감 있는 마음으로 주말반 인사관리 첫 해 모의고사를 제가 첨삭했어요, 직접. 스트레스 이빠이, 직무 스트레스. 그지? 그래가지고, 그죠?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그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제가 첨삭을 하면, 이제,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첨삭을 하니까, 친구들이, 그, 수강생 분들이 얘기해주더라고. 다르긴 다르더라. 그래서 그 첨삭자분들이 해주는 거랑 또 다르긴 정말 다르더라. 그래서 되게, 그건 좋은데,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 제가 첨삭을 하면 수업 시간에 잔소리가 많아져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수업 시간에 잔소리를 하지 않으려면, 내가 눈을 감아야 된다. 그죠? 제가 그거를 큰 깨우침을 이제, 절감하게 돼가지고, 제가 약속을 했지. 이거 매주 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매주 잔소리를 할 것 같아가지고, 그쵸?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은 내가 해주겠다. 왜냐면 주말반은 뭐 제가 나름 감당할 수 있는 수량이어가지고, 처음과 마지막을 제가 해드리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름다운 모습 보여달라. 이렇게만 그냥 얘기를 하고 말하는데 약간 두려워요.
그죠? 마지막에 아름다운 모습 안 보여주면, 그죠? 와, 씨, 우리 연기일기 뭐 한 거야? 이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슬퍼서 또 이제, 뭐 하겠어. 소주 병나발을 불겠지 또? 그죠? 그래가지고 너무 슬플 것 같아서 걱정인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거, 참석하고 제가 좀 놀랬어요. 아, 너무 믿어서는 또 안 된다. 그 마음을 제가 조금 했는데, 그래도 우리 평일반은 그래도, 그치, 전업생이 더 많으니까, 그죠? 믿어도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일반 내용 써주고, 그 다음 뭐 하는 거다? 비교 들어가야지. 그쵸? 근데 왠지 이 문제는 딱 봐도 눈치가 어때요? 비교가 꽃 같지 않아요? 그렇잖아. 이거를 못 쓴다? 이걸 못 쓴다고? 그죠? 이건 사람 아니잖아. 그쵸? 이건 사람 아니지. 이거는 인격 부인해도 이거는 그치? 이건 할 말이 없어 상대방이. 그죠? 이거 못 쓸 리 없어. 그러면 아, 이 문제의 꽃은 뭐다? 비교구나. 그럼 뭐 할까? 비교문 목차 따로 로마자로 빼서 낙낙하게 써야지. 낙낙하게 근데 안 써지지. 그죠? 자, 그럼 이제 비교다라고 해서 비교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비교 문제 기본 목차 어떻게 잡는다 그랬지? 기본 내용 쓰고 양자 비교하는데 양자 비교 쪽에서는 비교 기준이 목차로 올라와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비교 기준이 안 잡히는 거예요. 원래 요즘 스타일은 비교 기준을 다 줘요. 뭐 측면에서 비교해봐. 이렇게. 근데 지금 그게 없지. 그럼 뭐 해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말라 그랬어. 뭐 하면 돼? 이거 그대로 갖고 오는 거야. 이거 그대로 갖고 와야지 뭐. 그죠? 그래서 직무 설계 측면. 직무 설계 측면. 그 다음 뭐? 선발과 훈련 측면. 그 다음 뭐? 보상 측면. 그 다음에 일선 감독 측면. 그치? 그럼 일선 감독 측면. 그럼 여기다가 이제 또, 자, 어떻게 쓸까를 구상 안 하면 이쪽은 100%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과학적 관리법은 주절. 이거 다 썼는데 뭐하러 써? 이거 사전에 서술책에 안 잡으면 이런 실수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 내에 2, 3번 문제 못 써요, 여러분. 25점짜리 문제는 차라리 심플하니까 외운 거 막 때려 박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건 오히려 기본만 먹고 들어가면 돼. 2, 3번 문제는. 근데 안 써버린다는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그쵸? 기본을 먹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기본 먹고 들어가고 50점에서 30점 이상 받아야 돼요. 그래야 60점이 넘어요. 오케이? 근데 이것 때문에 여기 막 주절주절 늘어나느라고 2, 3번 문제를 못 썼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서술 체계를 안 잡으면 여기서 썼던 거를 여기 와서 또 미친 듯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아, 과학적 관리법 위에서 상세히 논의했으니까 여기는 짧게 요지만 써야겠다. 어느 정도 잡아놓고 오히려 여기서는 뭐를 길게 써야 돼요? 인간관계로는 미친 듯이 길게 써야지. 그러면 직무 설계 측면에서 인간관계론에 뭐 직무 설계 이렇게 한다 기본 방향 쓰고 근데 이 기본 방향의 근거는 어디서 와야 돼? 이론의 내용에서 와야지. 그쵸? 여기서 근거를 찾아서 인간관계로는 직무 설계를 이렇게 하는 걸 기본 방향으로 한다 이거야. 어떻게 직무 설계했어? 기억나요? 비표준화, 비전문화, 비기계화. 그치? 쓰고 그 다음 뭐 해야 돼? 그러면 비표준화 어떻게 하냐고. 비계인화 어떻게 하냐고. 그치? 또 기법 와야 되는 거죠. 그치? 이제 뭐 와야 돼요? 괜찮아. 그죠? 할 거니까. 그죠? 괜찮아. 그죠? 쫄지 말고. 내가 너무 그죠? 기관리를 내가 좀 해야 돼. 그죠? 남편 이거 사줬어. 이게 뭐 대인관계와 그죠? 이런 분노 조절에 매우 좋다. 이러면서 남편이 사줬어요. 그래서 이 원석 같은 걸로 만든 팔찌래요. 그래서 내가 샤워할 때도 끼고 있고 그죠? 뭘 하든 늘 끼면서 아 기관리 그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쫄지 말고 내가 지금 잠깐 기관리가 안 됐던 것 같아. 여러분이 이거 뭐야? 또 다들 왜 이러죠? 그죠? 뭐지? 또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 자 아무튼 기관리하고 있으니까 자 이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아 이렇게 써야겠다.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놓고 이제 뭐 합니까? 여기까지 잡는데 얼마나 걸릴까? 지금 우리 같이 하니까 오래 걸렸고 또 단어도 다 풀네임으로 쓰니까 오래 걸렸지만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한 5분? 5분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5분에서 한 7분 이렇게 걸릴 것 같아. 그럼 이제 남은 시간 이제 뭐 한다? 할 수 있으면 뭐 해야 돼? 서론, 결론, 브릿지 고민하는 거야. 그쵸? 이렇게 해서 10분을 알차게 쓰면서 이걸 연습을 해야지.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요런 스타일로 하고 오씨 1분 만에 끝났는데? 막 이러면서 그치? 그래서 왜 하는 거야?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알겠죠? 10분이야 10분을 알차게 쓰는 건 이런 거다. 그럼 이제 뭐 하냐면 이제부터 고민하기 시작해. 서론에 뭐 쓰지? 서론은 이 두 개를 모두 다 포섭하는 이 전체 쟁점을 아우를 수 있는 뭔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비교 문제 기본 서론을 써볼까? 비교 문제 기본 서론 기억나요? 뭐였어? 그치 그럴 수 있어. 기억 안 날 수 있어. 그죠? 기관리하고 있어. 자, A하고 B다라고 하는 게 A하고 B를 비교해라라고 하면 뭘 쓰라 했어? 비교의 필요성. 비교 필요성 어떻게 쓴다 그랬죠? 양자가 이러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이런 점에서 차이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거 비교해야 돼.
쉽게 이렇게 쓴다 했잖아. 그쵸? 이런 거 이용해서 아 서론은 좀 써야겠다. 그럼 과학적 관리법에서 인간관계로 넘어가는 브릿지 필요하지 않겠어요? 브릿지다라고 하면 뭐가 들어오겠어? 과학적 관리법에 한계점이 브릿지가 되겠지. 얘는 인간 측면에 있어서 고려가 없다. 그쵸? 그래서 이거를 고려하고 있는 뭘로 가겠다? 이걸 고려하고 있는 인간관계로 갈 거다. 이런 브릿지가 들어가야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비교 다 한 다음에 이제 결론으로 갈라 그래. 그럼 결론이다라고 하는 걸 뭐 쓰지? 너무너무 이제 결론은 기본 결론 두 가지 있다 그랬어. 뭐뭐 있어? 그래서 이거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관리자가 뭘 느꼈니? 관리자의 시사점을 쓰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성공 방안을 쓰든지 이도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넥스트 쓰라 했잖아. 넥스트 결론. 그러면 과학적 관리법 인간관계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논의가 나오는 이론은 무슨 이론이야? 통합이론. 그래서 인사관리의 목적은 뭐가 된다 그랬어?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효율성 모두를 추구하는 게 인사관리의 목적이었죠. 이렇게 딱 막구를 잡으면 제가 봤을 때 10분 나올 거예요. 그렇죠? 디테일한 내용 구상까지 다 하고 서술 체계까지 디자인하는데 10분인 거고 이걸 계속 연습하잖아요? 그럼 시간이 줄어요. 왜냐면 이제 본인의 요령이 생겨. 여기는 요 정도만 딱 잡고 들어가도 내가 쓰더라. 못 쓰더라. 그렇죠? 그럼 이제 요령이 생기면서 이 시간이 점점 단축이 됩니다. 그거를 노리고 지금 이걸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내용 구상을 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이게 뭐예요? 하나의 답안을 풀로 쓴 건 아니지만 기출문제 연습하고 간 거야. 됐죠? 그리고 연기 때부터 지금 1기 때까지 기출문제를 계속 푸는 이유는 뭔 것 같습니까? 그냥 내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 그지? 그거 아니죠? 뭐야? 재기출 될 만한 애들만 저희 지금 다 써보게 하고 있어요. 재기출 될 만한 애들만. 그리고 2, 3기 때는 뭐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어? 미기출.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미기출 나오잖아. 됐죠? 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 의도를 조금 잘 이해를 해주시고 뭐 하자? 지금 저 선생님이 공부량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뒤로 갈수록 미기출에 좀 더 집중하라고. 지금 연계일기에는 재기출 될 만한 것들을 미리 땡겨가지고 공부량을 분산시켜주는 거구나. 이걸 아시면 아마 이거를 연습을 안 해보실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반드시 하게 될 거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충실하게 하고 오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추가 자료들이 나갈 건데 제가 이게 주말반에서 해보고 느꼈지요. 안 되겠다. 이거를 하면 큰일 나겠다. 그죠? 이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뭐냐면 여기는 추가 자료들은 제가 뭐 여기저기에서 이제 보는 것들 중에서 답안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렇죠? 왜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통으로 논문을 드리고 이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통으로 논문지잖아요. 여러분 진짜 부담스러워요. 야 이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와 보기는 힘들고 그래서 이걸 답안에 어떻게 녹이라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뭐 할 거냐면 제가 이것저것 많이 보겠죠? 저도 이제 인사관리는 공부를 계속 해야 되니까 이거는 환경이 바뀌면 계속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관리는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본단 말이야. 이것저것 많이 본 거 중에 이런 거는 답안에 넣으면 좋겠네? 이런 거는 이해에 도움이 되겠네?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애들을 제가 싹 모아가지고 답안 양식으로 만들어 드려요. 목차 이렇게 다 잡아가지고 우리가 보는 논문이든 뭐든 다 이렇게 막 목차 우리가 보는 수험서처럼 목차 잡아 써있고 이러지 않아요. 다 줄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답안처럼 목차 이렇게 다 잡아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제 여러분은 이거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이게 지금 주말반에서 보니까 전혀 안 돼서 제가 이제 이거 보지 마시고 그죠?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제가 마지막 시간에 알아서 표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 보지 마세요. 제가 필요한 것만 나갔어요. 기출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만한 뭐 이런 것들만 나가고 하면서 조금 지난주에 해봤는데 지난주 내니까 조금 이제 알더라고. 좀 공부가 좀 되니까 쌓이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은 더 빨리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또 우리는 평일반이죠? 뒤에 시간을 내 맘대로 끝낼 수 있다. 그죠? 근데 주말반은 와 씨발 시간 맞춰 딱 끝내야 돼. 안 그러면 저녁을 못 먹고 경조 모의고사를 못 봐요. 그래가지고 시간 맞춰서 딱딱 뭐 조금 늦게 끝내고 10분 늦게 끝내고 뭐 이거밖에 안 되니까 제가 일단 추가자료 버리고 여러분 도저히 여기까지 여러분 하면 여러분도 돌아버리고 시간이 그쵸? 이래서 일단은 빼놔라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그러니까 믿고 일단 빼놓고 필요한 것만 수업 시간 같이 봤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제가 같이 봐주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이거를 제가 같이 안 봐주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쭉 읽고 오 재밌네. 오 끝. 그치? 이렇게 돼. 내가 이걸 그 십몇 년 동안 강의하면서 늘 느껴요. 그래가지고 답안지에 써먹지도 않아. 그러면 이제 이건 그냥 종이 낭비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부터 볼 건데 어떻게 보는 거냐면 좀 설명 같이 드려볼게요. 이렇게 그냥 비속어 좀 쓸게요. 뭐 언제 났었나? 자 찌라시. 이걸 내가 찌라시라고 할게. 그쵸? 찌라시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딱 봤던 것처럼 찌라시 막 읽어. 이런 기법도 있어? 와.
그럼 이제 뭐 한다 그걸? 뭐 예를 들어 교육훈련 쪽이다? 그럼 교육훈련 기법 쪽에 껴. 그지? 끼어가지고 뭐 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단권을 하다 보면 내가 공부해야 되는 교육훈련 기법이 나중에 가면 30개 넘게 돼 있어. 그죠? 이 얼마나 골 때려. 수험생은 이 선생님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수험생은 점점 양이 줄어가야 된다고. 근데 점점 양이 늘어나. 그래서 이러면 어떻게 하루 전날 이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그죠? 근데 이 찌라시를 줬을 때 가장 큰 폐해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폐해가 뭐냐면 찌라시 쫙 보잖아요. 문장도 화려하지, 기법도 화려하지. 내가 이 답안지에 이걸 쓰면 내 답안지가 차별화가 진짜 너무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것만 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 교수님 책에 있는 거 하나도 안 써요. 그렇게 되면 이게 기본적인 채점 가이드라인에 안 들어온다는 거지, 이 답안이. 그러면 이때부터 뭐 아니면 도예요. 진짜 채점자를 잘 만나서 점수를 잘 맞던가 아니면 채점위원이 엄격한 채점위원이면 뭐 책에 있는 걸 써야지. 나는 교수 책에서 냈는데 위에는 어디 있는 걸 갖다 쓴 거야? 점수를 못 받는 거예요. 뭐 아니면 도가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매달 보는 토익이 아닌 이상 저는 그런 도박은 안 할 것 같거든요. 안 그래요? 도박이잖아요. 그렇죠? 전 그런 도박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패입니다. 찌라시를 주면 그 화려함에, 그지? 화려함에 이게 딱 매료돼서 이거를 내 답안에 쓰면 막 내 답안이 그냥 무조건 10점 받을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에 이제 매료돼서 책을 안 보고 요것만 봐. 그렇죠? 큰일 나십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자, 일단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얘예요. 얘가 근본이에요. 찌라시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뭐냐면 이 기본서에 있는 기본 모델들이 살짝 이름만 바뀌고 그 기업에 맞게 살짝 뭐가 변형되고 하는 형태로 뭐 한다? 이 기본 모형, 기본 모형이 여기 어떻게 돼? 여기서 응용돼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찌라시를 쭉 읽을 때 이거 교수님 책에 있는 뭐잖아. 이거 액션러닝이잖아. 이거 교육훈련 기법에서 봤던 그거잖아. 대역법이잖아, 이게. 그래서 이거 자율적 작업팀이잖아. 이런 식으로 뭐 해야 된다? 기본서에서 기본 모델로 찾아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이게 첫 번째. 그렇죠?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첫 번째 기본 모델 찾을 줄 알아야 돼. 기본 모델. 이걸 찾을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럼 내가 하나만 테스트 해볼게요. 뭐 이거 오늘 안 볼 건데 이건 작년 거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갔냐? 자, 그냥 한번 해볼게요. 8쪽 한번 보시면 그냥 한번 해볼게. 자, 코칭. 어디서 봤어? 교육훈련 기법에서? 관리자 대상 교육훈련 기법에서 코칭을 본 적 있지? 그건가 봐. 읽었는데 아니야. 그치? 읽었는데 뭐야 시그나 뭐 이건 회사예요. 자, 관리자들은 코칭 훈련을 거친다. 이들은 매주 한 번씩 짬나는 대로 90분짜리 동영상을 본다. 에자일 프로젝트 관리법에서 말하는 학습 스프린트와 비슷한 수업에도 참여한다. 학습 스프린트? 그치? 벌써 그러면 이제 뭐 한다? 학습 스프린트 막 책에 적어놔.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내가 정리해야 되는 교육훈련 기법이 나중에 가면 30개가 넘는다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 학습 스프린트. 수업은 짧게 진행하고, 참여자들이 새로 배운 기술을 반영해서 실제로 적용을 해보고, 동료 간의 피드백을 하고, 피드백을 하고, 그 다음 이 프로그램에서 동료 직원들이 학습 코호트를 조직해. 그래서 아이디어나 전략을 공유하고, 코호트다라고 하는 게 뭐야? 했더니 여기 나와 있어. 이제 코호트는 이제 뭔가 하나의 뭐 그냥 집단 의미예요. 팀이나, 뭐 부족 뭐 이런 건데 됐어. 거기까지 뭐 됐고. 자, 이런 걸 말한다. 쫙 읽었을 때 뭐가 생각나요? 액션 러닝이잖아. 그치?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모든 찌라시는 여러분의 공부의 양만 늘릴 뿐이에요. 알겠지? 그러면 이걸 딱 읽었어. 오케이, 이게 첫 번째 단계. 뭐 하는 거다? 기본 모델 찾기. 그러니까 이게 연기 안 듣고 오면은 이게 힘들다는 거 얘기하는 게 벌써 꽃송이를 모르는데 꽃다발을 못 만들고 이런 자료들 소화가 안 돼요. 그럼 그냥 계속 그냥 종이 낭비인 거야. 우리가 서로.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 모델 찾았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뭐 해야 될까? 기본 모델 찾았는데 어쩌라고? 찾고 나면 이제 뭐 해야 된다? 고민하세요. 뭘 고민하느냐? 액션 러닝이 25점 단문으로 나왔을 때 내가 이걸 답안에 쓸까? 답안에 쓴다면 이걸 어디에 썼을 때 차별화가 될까? 됐어? 내가 이걸 답안에 쓸 수 있을까부터 고민해봐요.
나는 시간 내 완성을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런 거 갖다 쓰고 있으면 안 돼요. 어? 난 답안에 이걸 쓸까? 그다음 두 번째 고민하는 건 뭐다? 이거 어디에 쓸까? 난 이걸 결론에 쓸까? 아니면 서론에 써가지고 쫙 뭐 요즘 서론에 쓰는 건 조금 이상한가? 이거는 액션러닝이 변형된 최근의 모습인 건데 이걸 서론에 쓰면 너무 앞서간 건가? 그럼 결론에 쓸까? 아니면 이거 뭐 기대효과 쪽에 어디에 실제 사례로 쓸까? 어디에 쓸지 고민하는 거야. 그렇죠? 이 두 개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이거부터가 안 돼요. 그럼 이 찌라시는 보지 말으셔야 돼요. 독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부작용이 나오십니다. 했죠? 그래서 선생님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차이점들이 있냐면 포기하는 스타일들. 선생님 저는 기본 모델 못 찾아요. 그래서 저는 저 따위는 못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걸 포기하는 스타일들이 있는데 때로는 그죠? 성취라는 걸 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든 뭐 한다. 기본 모델을 숙지하고 예습을 그럼. 예습을 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기본 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기본기를 숙지를 하는 쪽으로 성취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이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알겠죠? 근데 또 바로, 난 포기. 선생님 저는, 이거 못해요. 여기까지는 저는 안 됩니다. 이러면은 또 그 리스크 부담은 또 본인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좀 성취를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기 때부터 판서를 상세하게 한다든지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하시면 되냐? 연기 때 만들었던 판서 노트? 아니면 본인들이 그 판서 자료에다가 뭐 가필해놨던 것들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거기에, 그걸 피고, 강의할 때는 그걸 피고 필요한 게 있으면 거기에 또다시 가필을 하고 하는 식으로 하지 지금 1기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또 판서를 하고 뭐하고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할 거고 판서는 연기 때보다 많이 상세히 안 합니다. 상세히 안 할 거고 저희가 이제 더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두 번째 타임 들어가면서 이제 내용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용 들어가면서 1기 때는 저런 것들을 더 하는 거구나 라고 조금 이제 좀 보여줄 수 있게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을 나갈 테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 오리엔테이션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이제 뭐 교재며 뭐며 한번 잘 정리를 좀 하는 시간을 쉬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알겠죠? 난 교재 뭐 할래 이렇게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조금 10분 쉬고 두 번째 시간 또 들어가도록 해요. 10분 쉴게요.